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이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한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시경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 내용은 이 슈카월드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뭐 이미 제가 부동산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대한민국에 공장이 줄고 있고요. 회사 법인은 4만 개나 줄고 있고요. 제조업체는 32,850개가 사라지고 있고요. 전기를 쓰는 공장은 16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왜 부동산에 넣을까요? 옛날 대한민국에서는 공장에 돈을 넣으면 공장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걸로 수익 창출을, 돈을 정말 많이 벌을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고 왜 돈이 공장으로 안 가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은 세금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참고로 중견기업은 그 30명에서 500명 있는 그 회사고요. 중소기업은 30명 이하인 그 회사들이거든요. 제 아는 지인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줄었는데요. 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줄여야지 100억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1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줄면 일자리가 그만큼 더 없어진다. 두 번째는 노조가 힘이 너무 셉니다. 규제 노조,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갑니다. 공장이나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어디에 쓰냐? 집이나 아파트 사는데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대책을 발표했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초강력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동영상을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0.5% 올랐다고 하는데 기간이 일주일이었거든요. 1년으로 계산하면 26%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 얼마나 상승했냐? 2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분당을 일주일에 1.78%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90%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분당에서는 내년에 19억이 되는 속도거든요. 아,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산업으로 가야 할 돈이 그 집으로 몰린다. 공장, 회사, 기술, 일자리로 가야 될 돈이 다 아파트로 가니까 나라가 약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정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보고 진짜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주간 부동산 통계를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이 나왔대요. 아니 이거 주간 부동산 통계 없애서 뭐 하려고?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통계를 없앤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없는 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참 이거 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슬픈 건 뭐냐면 전세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전세도 같이 올라오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국 총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전세는 무조건 없앤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전세는 월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요. 월세를 5% 잡으면 1년에 5천만 원인데요. 하지만 같은 집을 7억 전세로 빌리면 이자 비용으로 1년에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월세보다 전세가 이자 비용이 더 싸니까 전세로 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전세 끼고 사면 싸게 살 수 있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계속 사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점점 비싸지고 나라가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전세를 아예 없애겠다. 근데 여기서 전세 없애졌어요. 집 사는 거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월세 가격 어떻게 됐어? 폭등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월세를 사는 건데 근데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서민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하지만
답답한 부분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회사가 몇 개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법인수가 4만 개 줄었어요. 큰 회사는 줄고 작은 가게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제조업체는 32,850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하고 기아차가 대부분 공장을 미국으로 옮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유명합니다. 협상이 안 된다고. 현대제철에 예를 들어서 한 해에는 완전 플러스 수익이 났고 그때 성과금을 정말 많이 줬어요. 한 해는 이제 중국 때문에 완전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근데 현대제철 노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때에도 여기랑 똑같은 성과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는데 얘네들은 성과급을 이거랑 똑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GM이라든지 이런 공장들도 다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아예 낮아서 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성과급을 이렇게 주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체가 32,852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회사 법인수가 4만 개 줄는 거고. 이거 올리면 참 욕 많이 먹겠는데 어찌됐든 감소하고 이제 올리는 겁니다. 실은 작년엔 더 심했대요. 작년엔 9% 감소했고 올해는 이제 6% 감소됐고 그 속도가 아직도 계속되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사라지고 회사 법인수가 이렇게 줄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장이 문 닫으면 진짜 어떡합니까? 영국 보십시오. 영국도 지금 나라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마가렛 that처 이후로 that처가 되게 잘한 건 사실인데 근데 that처가 뭘 했냐면요. 영국의 노조들이 엄청나게 나서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공장 싹 다 문 닫아. 아예 싹 다 문 닫고 없애버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비스 쪽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공장이 없어요. 우리 물건을 봤을 때 Made in United Kingdom 이거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장이 없고 다 서비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부자인 나라가 물가도 계속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빈곤율도 되게 높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 공장이 하나 둘씩 문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저도 물론 유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군대도 나왔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진짜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익보다 빚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적자 기업이라고 하는데 빚이 많은 회사 비율이 17%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죠. OECD 중에서 사실 대한민국은 아일랜드 빼면 제조업 비중 1등 나라거든요. 공장이 나라 경제의 중심인 나라야. 그런데 공장이 줄고 있으니 한국 경제의 뿌리도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뉴스에서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출은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도체 덕분에 수출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를 빼면 수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반도체 하나가 나라 수출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하나 빼면 다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50명, 300명 정도 되는 중견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규제, 두 번째 노조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아는 분은 이제 금융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사이즈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금융회사 대표이사인데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국에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걸리면 벌금을 엄청나게 세게 내야 된다. 규제가 그 금융회사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여기 투자해라 라고 조언을 줬다는 그런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내는데요. 얼마나 그 벌금이 세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뭐 100억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100억이 벌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요. 이제 공매도도 있는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이제 배팅하는 게 바로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도 물론 불법 공매도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불법으로 되는 게 대부분 실수로 불법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러 불법하는 거냐. 당연히 실수로 하는 게 되게 많대요. 실수로 뭐 숫자 잘못 눌러가지고 뭐 키보드 잘못 눌러서 그렇게 실수로 공매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내면 뭐 1,000억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라도 걸리면. 그래서 어찌됐든 대한민국 규제가 너무 심해요. 대부분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비싸게 동의할 겁니다.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법인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중견기업 숫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숫자는 말 그대로 왜 그러냐면 세금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일 때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커서 중견기업이 되면 그 혜택이 뚝 끊어집니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작아질 회사는 574개나 되고요. 반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단 0.04%입니다. 이거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왜 0.04%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견기업으로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청년 고용률 17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 더 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용자가 더 많이 늘고 있고 반면에 20대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든 이상한 현상이 됐죠. 그리고 요즘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 경쟁력이 그렇게 막 달라지지 않았어요. 2010년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앞선다라고 생각한 회사가 90%였는데 근데 2025년에는 32%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중국이 비슷하거나 더 낫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70%라고 합니다. 슬프네요. 슬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이 줄면 청년 일자리도 줄고 기술 경쟁력도 약해지고 나라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은 1인당 GDP가 이미 한국보다 높아졌어요. 2030년에는 5만 달러를 넘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4만 달러인가? 그 정도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대만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 46만 원씩 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TSMC는 그 대만하고 같이 일하는 중견기업 부품 회사, 기술 회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이 계속 마이너스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돈이 부동산으로 가서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그 요약인데요. 대만은 세금이 남은 국민은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이 세금을 많이 안 거두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50%에서 60%고요. 증여세가 제가 알기로는 40%고요. 배당세가 그 49.5%입니다.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물론 뭐 한 부분만 봤을 때 뭐 다른 나라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이중과세. 이미 여기서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중과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이 정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 뭐 부자들이 제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인도는 그나마 인구라도 많지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부자들이 왜 많이 떠나겠습니까?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제일 큰 건 뭐냐면 상속세고 이중과세 때문이거든요. 부자들 뭐 그래 속 시원하다 부자들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부자들이 없으면 기업이 없어지고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부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라, 금융회사를 차려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해야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 돼요.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공장은 줄고 있고 회사 법인은 4만 개가 줄고 있고 제조업체는 3만 개가 사라지고 있고 전기를 쓰는 공장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됩니다. 정치 뭐 좌우 이걸 떠나서 지금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팩트고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